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과 밀착을 과시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들이 미국과 홍콩의 언론들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지난 24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한단 말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러니까 SCMP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은 지역 안정을 촉구하면서 공개적인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 6월 21일 중국과 북한의 중국 인민일보, 인민일보하고 북한의 노동신문 등의 이런 관영 언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2019년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 있었는데, 그때 이 방북 2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각각 특별 기고문을 싣고 양국의 동맹관계와 교류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국 대사가 각각 주재국 신문에 기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글을 동시에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죠. 리룡남 중 북한 대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기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단순히 국경이 접한 지리적 조건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힘든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 피로 맺어진 진정한 동지적 전략적 우호관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리진주인 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노동신문 기고에서 수십 년 세월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친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의 항로는 변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왜 밀착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걸 일축하면서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유보다는 생존 때문이다, 이렇게 VOA에 말을 한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그 어떤 중요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으로부터의 조건 없는 식량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이 코로나 백신도 최대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최근 북중 밀착 행보를 생존이다, 이 생존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VOA에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하고 노동당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내부적 혼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이때 중국의 지원이 핵심적이라고 이렇게 매닝 연구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SCMP는 이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핵정책 선임연구원인 자오퉁의 말을 빌어서 북한이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20년마다 갱신되는 북중 우호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시진핑 방북 2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사실 좀 생뚱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기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시진핑 방북 2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 더 잘 보이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식량난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거죠. 두 번째 문제인 북중 우호조약 연장은 북한에게는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는 북중 우호조약이 사실상 이미 실효가 되었다, 사문화됐다 그러면서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미중 충돌 상황에서 북한이 예를 들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 미사일 도발 같은 것으로 미국의 공습 같은 이런 군사행동이 실제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북중 우호조약 연장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 김정은의 초조함이 중국과의 밀착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이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겁니다. 중국과 이 북한 공산당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의식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한 노동당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중국 공산당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북한의 밀착 행보를 중국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북중 밀착 행보를 중국의 큰 틀의 외교 정책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보니 클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연대들이 생기고 또 중국의 압박을 지금 계속 가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요 7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라든지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회의 같은 일련의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밀착을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중국 외교 사절단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현안에서 전반적으로 활발한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당연한 행보다, 그러니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넓히기 위한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중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김정은의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그런 전략은 이 바이든 정부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이 중국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서 중국 카드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 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 출신의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북한과 상대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카드를 쓰고 싶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그 카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부여에 지적을 했습니다. 딘챙 연구원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밀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데려오고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려면 미국이
중국을 통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책 연구는 또 중국이 한국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중국을 통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 카드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의미 없다.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SCMP도 이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의 핵정책 선임연구원인 자오퉁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북한이 중국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VOA도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가지고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 북한의 시도는 바이든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카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미국과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총력을 쏟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북한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충돌 상황에서 불거진 이슈들만 해도 중국이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북한의 핵 문제까지 중국의 아젠다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자체를 중국도 믿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은 단호하게 거부를 해왔지요. 또한 김정은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중국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 이슈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 다음 이후의 모든 책임을 중국이 져야만 됩니다. 과거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시절에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보장하다시피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문을 열었습니다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국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뒷감당을 중국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죠. 결국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중국 카드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북한이 중국 카드를 쓰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비핵화를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태 중국 카드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 없는 미북 간 대화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김정은이 중국 카드를 써봤자 미국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시도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국 중국 카드는 미국에게만 꼼수가 아니라 중국에게도 김정은의 꼼수 카드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이 김정은에게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카드라는 의미죠. 그런 카드를 중국이 사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저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장춘몽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22일 김여정은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죠. 내용이 이랬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석을 잘못 가진 기대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리성권 외무상도 지난 6월 29일 김여정의 그런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그런데 그런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달고 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 느긋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초유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틀만 유지된다면 북한 스스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지금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유엔의 대북 제재 틀을 중국도 확실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만일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중국이 미국과의 또 다른 충돌을 감수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면 바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고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 자신이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솟아날 구멍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